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는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부통령 말을 다운플레이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방문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특사 김여정의 올림픽 외교 결과에 대한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TV가 한 팀이고 나머지 언론이 또 다른 팀으로 나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디너 불참을 한 펜스 대통령이 옳았고 북한을 빛내게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접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펜스 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망신시켰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댓글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산안과 기간산업 계획에 대해 발표합니다. 특징은 상당 부분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과 예산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안 그대로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비서관과 또 다른 스텝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임에 혼돈 그 자체입니다. 비서실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가정폭력 혐의자를 두둔하고 전 와이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과 트윗을 하면서 백악관 스텝들의 반발도 생겼습니다. 미국 제조업계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를 기다리는 데서 기업이 훈련을 시킨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동유럽 난민자의 자녀로 고등교육을 중시하는 로렌스 바카우 터프트 대학 총장이 차기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25일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한국, 세계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평창올림픽입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메달이 나왔고 4개인가요? 한국에서도 메달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 미국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오늘 아침에도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클로이 김 스노우보딩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이민을 왔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아주 강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한국 올림픽 주최국의 대통령이 마련한 디너에 불참한 것, 그리고 주최국 물론 북한과 함께 입장하긴 했지만 한반도 길을 들고 그때 일어서지 않은 것에 대한 뚜렷한 미국 언론의 보도와 반응들도 나왔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가장 레이티스트로 나온 내용부터 전해드리자면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회장이 토마스 바흐 회장이 올림픽이 끝나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북한과 한국 IOC 간에 이번에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맺었던 합의에 포함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조정 중이고, 그리고 물론 스포츠 면에서의 대화 이런 것을 강조를 했지만 북한 올림픽위원회하고 IOC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IOC 회장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팀을 꾸려서 방북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이긴 하지만 이것이 남북 긴장이라든가 북한과 미국과의 북한 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또 어떠한 살짝이라도 뭔가 이슈를 얹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공군기 2호기에 타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그 공군기 안에서 대부분의 그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에 간 것은 미국 선수들에 관한 것이고 뭐 미국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 무시하는 게 전략이었다. 뭐 이런 등등이요.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그 조시 로긴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입장과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 번은 그 아이스 스키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팅에서 한국이 먼저 그 만나고 나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도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겠다. 압박과 포용을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고 지금까지는 그래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분신과 마찬가지 역할을 어느 부통령보다도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압박과 포용을 동시에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물어봤어요. 이 칼럼니스트가. 그러면 어떻게 그 대화를 하기 전에 뭔가를 그 북한에서 해야지 되는가 했더니 그 스텝 자체도 나도 그 확신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펜스 부통령의 답변이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펜스 부통령에게 분명히 저도 북한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대화한다는 것만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라든가 그런 베네핏을 북한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I will 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국이 그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 말을 한 것인데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그 교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아마 이제 김여정이 그 제가 오빠 특사입니다. 특사입니까 하니까 네 오빠의 뭐 특사다라고 얘기하고 말로도 또 이런 서면으로도 전달을 했잖아요. 방북 초청하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알고 그 탄 공군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연락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그 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단독적인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지금까지의 펜스 부통령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그렇지 않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금 아주 그 어려운 그 중동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가 있는데 외무장관이기 때문에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니까 미국식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운플레이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자면 북한에 달려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외교 대화를 하기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것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가 잘 완전하게 그 매듭지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리노이주의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그 아담 그 켄징거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혼돈이긴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말이 곧 그 실현되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그 불호감적인 보도를 아주 그 노골적으로 했었던 그런 그 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여실히 드러나는데 물론 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 이런 것을 반영한 컬럼입니다만은 컬럼과는 다른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은 것은 그 미국 단어로 그 quanda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딜레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딜레마겠죠. 받아들이면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싫어할 것이고 사양하면 북한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quandary다 진퇴양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요. 이제 당장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연기됐었던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돼야지 되는 게 수순이었는데 정상회담을 계획하는 중에 지금 미국의 특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북한의 특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것을 이미 지금 그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논의 중에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게 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그 제임스 스커피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이 앞으로 있을 그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남한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은 이 지역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모든 그 평화회담의 맨 앞에는 비핵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그 강조를 해야지 되는 입장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한반도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부 한국 언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디너에 5분만 참석한 것을 비난하지만 북한의 뭐 중앙방송도 비난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또 한국에서 반면에 800명 정도 되는 보수 시위대가 서울에서 김정은의 사진을 찢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너무 부드럽다면서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는 것까지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토요일에 3시간 동안이나 점심 먹고 미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만경봉호가 음악인들을 태우고 오고 또 유엔이 국제 제재를 뭐 불과 사흘이지만 일단 그 중지시켰잖아요. 김여정도 올 수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겼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대 팍스뉴스, 그밖에 언론 대 미국인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개막식 그 이후에 관련된 김여정 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북한이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구 미디어가 북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숨은 그 매력 덩어리를 찾았다. 김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harming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승리자는 북한이고 한국 정부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계략에 잘 속는 서구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시스터가 쇼를 훔쳐버렸다는 CNN의 표현이나 아니면 뭐 거의 모든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뉴스 이외의 다른 언론들이 뭐 김여정의 스마일이나 악수하고 방명록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마이크 펜스 그 화이트 가이가 딱딱한 표정을 그 내내 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또 해픈 투비 월드컵이라는 게 굉장히 그 평화, 화합이라는 것에 좀 그 연결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치어리더를 그렇게 그 보도하는 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못마땅해 했고 김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여정의 스마일을 백인 남자의 딱딱한 얼굴과 대조하는 그런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비판을 했으며 그의 그 김여정의 브라더가 그야말로 살인마다 이복 형도 살인을 했었던 살인마인데 그 미소가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을 다른 나라 공주 대접하듯이 했고 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세계 언론은 마치 평화로 가는 전환점인 것처럼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핵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곧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대는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으려는 책략이고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인데 이 초대는 사실은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그 긴장에 대한 미국의 처사를 어떤 그 불만하려는 그 선전 도구로 쓰려는 것 같고 북한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품위 있는 한 명의 리더는 묘한
포지션에서도 아주 아주 제대로 그 품위 있는 행위를 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이에요. 팍스뉴스도 보면은 그 보도하는 것이 다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비슷하고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이 그 김정은이 시스터를 대사로 보내면서 3명의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팍스뉴스가 미국인 억류에 대해서는 보도했지만 이 지금 3명 억류된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앞으로 내놉니다. 그리고 북한의 탈북자들이 얘기하기를 크리스천들에게는 북한이 지옥과 같다. 팍스의 또 다른 보도예요. 또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해골처럼 보인다. 수용소에서 이제는 사망자 발표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을 팍스뉴스가 쭉 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언론도 언론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미국 일반 사람들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딱딱한 그 외교 행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간상으로 괜찮은 것 같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요. 갑자기 꺼져서 제가 그것을 조절하느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꺼져 있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어차피 못 들려드리게 됐으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 뉴스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의 북한 사람들과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그 무시한다,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한다 하는 것을 그 지지를 했고, 대부분의 그 밖에 모든 언론들은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다른 언론 비난은 충분히 들어보셨고, 그리고 팍스뉴스의 경우는 정말 CNN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그 김여정을 너무 그 좋은 그 칭찬을 많이 했다 하면서 심지어는 그 팍스의 그 스타 앵커인 잭 태퍼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잭 태퍼 앵커가 어떻게 트윗을 했냐면요. 언론사 그 멤버들이 미국 리더를 김정은 정권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다. 더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것 같다는 아니고요. 더 미워한다면 if 이렇게 시작하면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된다 하면서 3개의 웹사이트를 링크를 했거든요. 인권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3군데의 웹사이트를 링크를 했습니다. 팍스뉴스가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팍스가 CNN에 대해서 잭 태퍼 앵커와 CNN 방송에 대해서 이 잭 태퍼 앵커의 트윗이 CNN 방송을 대변하는 것이냐 본인의 것이냐 물어보려고 했지만 답변들을 다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반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사를 원래 올린 그런 여러 언론들이 있잖아요. 김여정이 좀 부드럽게 잘했고 마이크 펜스가 좀 심했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그런 기사에 대한 댓글을 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이런 정도의 댓글이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쭉 봤는데, 디다이더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 이 지적에 대해서는 거의 800명이 레코멘드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보다. 김정은의 완전함에 비하자면, 이게 김정은이 좋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외교도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할 때 그렇다고 지적을 하면서 펜스의 지각과 현실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그 현실과 그 펜스의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떨어져 있다. 그 넓이와 깊이는 그랜드 캐년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세계 무대에서 어설픈 시골뜨기, 우둔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초보자들이 만든 그 미국이라는 위상을 손상시킨 것을 고치려면은 수십 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와이프를 마더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최국인
한국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어오고 일 때 안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롤링스톤스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이프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디아나의 주지사였을 때 일이 좀 잘 안 되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을 초대를 해놓고 이제 식탁에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랬을 때는 농담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계속 mother라고 부르고 뭔가를 물어본대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와이프가 가장 중요한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디아나주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NFL 선수 몇 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국가 연주될 때 안 일어나니까 딱 보이콧하고 나중에 펜스 부통령이 나와버렸잖아요. 그것도 와이프의 충고였다고 하고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와이프의 충고인지 본인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댓글에 사람들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미국이 기회를 차버렸다. 그냥 미국식으로 하이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풀릴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옹졸하게 미국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우이히커라는 사람이 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올림픽에서 관객으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 국제 무대에서 펜스가 미국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김여정이 마네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여성들처럼 이제 그 응원단들처럼 또 오빠는 킬러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지저스가 마이크 펜스의 그 개막식에서의 그 위치였을 때 개막식 전후로 해서 어떻게 했었을까? 지저스는 주최국 팀이 들어오면 일어섰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여성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했을 거다. 마더 펜스라고 이 사람이 부르고 있어요. 와이프를 엄마라고 부른 이 미국 부통령 정말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드워드 바흐라는 분은 펜스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망신시키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다른 어글리 미국인이 돼버렸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멍청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본인의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 같다. 특히 어떻게 주최국 호스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매기오라는 사람이 부통령이 사임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멍청하기 때문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렇다는 건 몰랐는가? 인디아나에서 그럭저럭한 주지사를 하다가 부통령을 했는데 뭘 기대하겠는가? 항상 그 종교만을 가장 위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 회의에서 아무도 본인을 칭찬하지 않을 때 딱 그 눈짓을 주면은 아니면은 쳐다보고 있으면 마이크 펜스가 딱 칭찬을 용비어천가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요. 댄 퀘일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쿨하게 쓴 것 같습니다. 본인은 미국 사람이니까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도덕군자인 것처럼 하는데 아주 광신적으로 정말로 외교에서는 이번에 빵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본인은 한국이 통일을 하던 통일을 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는다. I don't care. 다만 미국이 한국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고 한국에 무기 팔고 한국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건 얘기 안 해요. 미국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보이들이 뭔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국에서 희생하는 게 싫다.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중국 측에 넘기고 있다. 어쩜 그게 최선일지 모르지. 굉장히 시니컬해요. 우리의 에너지를 한국 이런 데 쓰지 말고 미국 내부에 2018년 선거, 2020년도 선거에 쓰자. 이런 것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개막식을 전후로 한 논란에 대한 미국 사람들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마 뉴욕타임스의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1000개는 훨씬 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얘기나 하자고 하니까 미국 얘기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2018년도 예산과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플랜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예산을 뭐 한 2천억 달러 하고 기간 산업에 1조 5천억 달러를 한다는 건데, 지금 예산 적자가 굉장히 앞으로 2년 동안에 뭐 얼마가 늘어나고 10년 동안 적어도 뭐 얼마가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1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산 적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 안은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릴 것이다. 엑시오스의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조나단 스완이라는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이거 공상과학이다. 이 예산안과 기간산업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간산업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오바마 시절부터 누구나 다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손도 못 댔는데, 이번에 기간산업안이 내놔졌는데 이것을 무조건 또 통과시키기가 참 이상해요. 애매해요. 이상하다는 건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의 연방 정부가 해오는 기간 산업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많은 것을 넘기고 매칭 펀드를 한다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4달러를 쓰면 1달러. 아니, 주정부,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4달러를 쓰면 매칭 펀드가 1달러겠죠. 그리고 민간은 6달러 50센트를 투자를 하면 연방 정부가 1달러를 매칭 펀드를 해준다는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조차,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국 언론은 이제 이 내용만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이니까, 세계적인 관심이니까 국제우주정거장도 상업용 벤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이것을 많은 언론이 부동산 개발하듯이 한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물론 미국 기업이 1960년대부터 정부와 함께 해온 일들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될 때도 이러한 이런 산업, 정부와의 계약,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성공한 비즈니스맨 해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왔긴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뒤에 따라갔는데 이제는 기업을 앞장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다리 놓고 철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속도 개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벌지 않는 것에 어느 민간이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데다 돈을 쓰려면 뭔가를 싼 재료를 쓰고 10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득을 많이 취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간 산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죠. 유럽 같은 데가 이런 기간 산업에 그렇게 많은 국가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 아무리 지금 트럼프 당이 돼버린 공화당 이라고 하지만 이 백악관의 안에 수정이 없이는 통과된다면 정말 공상과학 소설이다라는 게 엑시오스의 조나단 스완 씨의 지적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호주 사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 당 저 당에 쏠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주식시장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악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아주 출렁거렸던 주식시장 결국은 뭐 한 300포인트 이상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2월 달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403.84 플러스, 나스닥도 많이 오르네요. 101.37. S&P 500도 당연히 36.98 오름세입니다. 베론지가 지난 주말에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이 같은 출렁거림은 이어질 것이다. 더 크게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것보다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요. 제조업협회에서 지금 오늘 미시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기술이 있는 근로자가 크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국 그 제조협회 그 회장이 J. 티몬트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1%로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현재 36만 4천 명이 필요하고 제조업에서 2025년이 되면 350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200만 개의 자리는 빈자리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가 직원이 스스로 어디선가 기술을 습득하고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대학이 됐건 직업학교가 됐건 아니면 뭐 전에 직장에서 뭐 어깨너머로 배웠건.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꿔서요. 오늘 이제 미시건주의 그 트로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된 게 비즈니스 이 업계가 필요한 훈련 있는 그 숙련자를 갖기 위해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간단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70일이면 되고 엔지니어는 90일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하면 이런 그 편견이 있대요. 아주 더럽고 어둡고 아주 또 위험하다는 것인데 현재의 제조업은 매끈하고 테크놀로지 바탕이다. 이런 것부터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이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제가 2018년이라고 혹시 하지 않았던가요? 2019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했는데 답변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예민했던가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금 백악관에서 비서관과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정폭력으로 사임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했었던 반응, 처음에 두둔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도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니까 기자회견 할 때 세상에 대통령이 그 트윗 같은 것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가 죄가 없다고 결백하다고 그 비서관이요. 2명의 엑스와이프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서까지 그 폭력 이런 얘기가 있고 FBI에도 경찰 조소에도 다 그런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혐의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 비서관에게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트윗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이것도 요즘 그 엑시오스가 참 활약을 많이 합니다. 원래 폴리티코를 만든 팀이 만들었거든요.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공석에서는 라포터 그 비서관 그 사임한 비서관에 대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 결백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사석에서는요. 4명이 이 엑시오스 기자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조나단 스웬이라는요. 호주의 저널리스트예요. 그 라포터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막 누군가가 막 호소하면은 뭘 걸 갖고 그래 그 사람 환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he is sick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guilty 라고 분명히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요즘 이제 바깥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한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투 무브먼트를 싫어한답니다. 미투 무브먼트가 기업의 CEO에게 불공정하다. 여자들이 막 고소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데일리 메일이 전한 그 라포터라는 비서관이 전 엑스와이프들을 그렇게 때리고 말로도 폭력하고 한 기사를 프린트아웃해서 읽어봤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라포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겉모습도 단정한 사람이거든요. 가르마도 아주 바르게 타고 그래서 와이프들에게 그 폭력을 했다는 것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그 백악관 스태프들도 많이 있고요. 대통령이 백악관 스태프나 친구들에게는 백악관 스태프라기보다 친구들에게는 여자 때리는 남자는 어린이 그 성추행자처럼 환자다.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그를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이 성추행자처럼 환자다,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알라바마주의 로이 모어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14살 소녀부터 추행을 했다고 많은 수많은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왔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비서실장이 미리 조치하지 못했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에서 특히 여자 스태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뭐지?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혼돈된다는 뉴스들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못다 전해드린 그 평창 올림픽 관련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에서 뭐 가장 오래된 대학교고요. 382년 역사가 있습니다. 382년인데 총장은 29번째예요. 여자 총장은 그 29명 가운데 1명이었고 지금 12년 동안 했었죠. 차기 총장이 로렌스 S. 바커우라고 여기 터프트 대학교의 그 총장인데 고등교육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고등교육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다. 아웃 오브 터치다. 그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또 비용도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있는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동유럽 난민의 아들인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로렌스 S. 바커우잖아요. 레리라는 이름,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 세 사람이 총장이었답니다.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은 레리 썸머스 기억나고요. 총장 하다가도 또 미국은 일반 교수도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것도 미국이고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네. 미국이 메달을 현재 4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미국 여성으로서 첫 번째 트리플 엑셀을 올림픽에서 했습니다. 미라이 나가수 24살. 그러니까 미국인은 미국인인데 그 저페니즈 아메리칸이라는 것 금방 그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클로에 김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못 들려드리네요.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아주 그 걱정한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끝났을 때는 그만큼의 두려움은 아니더라. 사라지더라 하는 얘기도 했고요. 개막식 있었던 때 12시간 동안 그 평창올림픽 공식 사이트가 해킹당했잖아요. 러시아 소행일 수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